폭설의 한파, 난방비 부담까지 유독 추웠던 겨울이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봄을 재촉하는 꽃망울이 터지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야산의 불법 쓰레기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몰래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데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문제가 잇따르자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폭설의 한파, 난방비 부담까지 유독 추웠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직 이 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봄을 재촉하는 꽃망울들이 벌써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꽁꽁 얼어붙은 계곡과 아직 앙상하게 말라있는 나무들. 바스락거리는 낙엽길을 따라가 보니 낙엽 틈새로 작고 노란 꽃이 얼굴을 내밉니다. 이른 봄,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복수초입니다. 눈과 얼음이 녹지 않은 데서도 피어서 얼음새꽃, 눈새기꽃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아직 추운 오전에는 웅크리고 있다가 따뜻한 낮에는 봉우리를 한껏 펼쳐냅니다. 주변의 그 온도하고 한 4도 내지 5도 그 차이가 난다 그래요. 언 땅을 녹이고 나오는 거죠. 비집고 올라오는데 아주 앙증맞고 아주 귀엽습니다. 예. 복숭아 농장에는 벌써 분홍빛 꽃이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꽃가루를 찾아 꿀벌도 쉴 새가 없습니다. 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춰서 바깥에서 자라는 복숭아 나무보다 50일 정도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석 달 뒤부터는 수확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유독 추운 날씨와 폭등한 난방비를 견뎌내고 맺은 결실입니다. 꽃 피기 시작해서 꽃 질 때까지, 완전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그 정도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 20도 미만 전후로 해갖고 꼭 그거 그냥 맨날 체크하느냐고 아주 고생을 좀 하는 거지.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주로 피는 동백꽃과 돌틈으로 자라는 돌단풍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목련나무도 봉우리가 가득 차 꽃 피울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올봄 기온은 평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기상업체는 청주 지역의 벚꽃 개화 시기를 지난해보다 닷새 정도 이른 다음 달 27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꿀잼 도시 실현을 공약한 민선 8기 청주시가 무심천과 미호강 둔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시작합니다. 청주시는 무심천 둔치를 따라 구간별로 특색을 살린 꽃길 산책로와 정원, 대규모 유채꽃밭을 조성하고 바닥 조명과 레이저 조명, 미디어 파사드 설치 등 야간 경관 사업도 병행합니다. 또 오송 미호강 둔치에 36홀 파크 골프장과 무심천 제2온천교 주변 둔치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체육시설도 대폭 신설합니다.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강 10개 구간에 86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발표하고 상반기 착공을 예고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농촌에 가서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가 아니라고 쉽게 지나치지만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결국 내가 낸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치된 농지에 건설 폐기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폐콘크리트 더미에 중간중간 플라스틱 건축 자재, 부러진 전주까지. 땅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자 수상한 트럭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400평에서 한 500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아마 15톤 차로다가 한 5, 60대 이상 갖다 버리지 않았을까. 범인을 못 잡으면 처리는 땅 주인 몫입니다. 처리 비용은 땅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인근 나무까지 베어내며 시야를 확보했고 인근 주민들은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상업시 되다 보니까는 이 밤에는 누가 뭐 지켜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게 차다 일단 실어놨다 저 밤에 와서 버리고, 이게 그런 현상이 자꾸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게 쌓여 있는 거죠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면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세금이 들어갑니다. 지난 2017년부터 폐기물을 쌓아놓고 벌금까지 낸 뒤
사업주가 잠적해버린 음성의 한 공장터. 지난해 7월부터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음성군이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기로 폐기물을 파낸 뒤 트럭에 실어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30억 원. 국비와 군비 등 모두 세금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1차로 6천 톤을 처리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처리해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언제 끝날지는 좀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2차로 지금 처리 중인 5천 톤에 대해서는 한 3월 말까지는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촌과 야산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는 폐기물 투기와 방치 행위.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최근 충주의 한 고교생이 익명의 교환평가에서 특정 교사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을 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교환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조는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한 교환평가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교사에 대한 인권과 교권 침해 도구로 전락했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2달 가까이 지나 수사를 의뢰한 학교 측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해당 학생을 반드시 찾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IP 기록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며 계약과 동시에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청주시청 본관 건물에 대한 문화재청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여전히 시청 본관 철거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의 대처는 소극적으로 변했다면서 시청 본관 건물이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직권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시청 본관 철거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문화재청과 청주시와의 협의 내용도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가 가경동 홍골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경동 홍골 1원 7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995세대를 건설하는 홍골 2지구 사업은 2020년 준공한 가경 아이파크 1, 2단지를 시작으로 홍골 1원에서 진행되는 5번째 민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2026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건립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경동 홍골 1원에는 9,2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10개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제75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부대 개방 행사로 열렸습니다. 학부모 현장 초청으로 1,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입학식을 통해 5개국 해외 수탁생까지 모두 229명의 신입생도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수영 동메달리스트인 김민주 생도도 입학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